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전에 올린 신라젠 영상 동영상이 어, 제 생각엔 많은 분들이 저한테는 많은 분들이 좀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오늘은 비슷한 취지의 글인데요. 바이로메드에 대해서 한번 비슷한 취지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바이로메드는 성장 이전부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던 엄청난 바이오텍입니다.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인 김선정 교수가 서울대 학내 벤처 1호로 창업을 한 그런 회사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한번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에 엄청난 제품들이 지금 엄청난 신약 후보 물질들이 이미 미국에서만도 여러 건이 지금 임상에 돌입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임상 3상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요. 굉장히 좀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는, 사실상 퍼스트 무버 쪽에 포진해 있는 그런 선두 그룹의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2008년도에 이런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제4의 물결에 투자하라. 이분이 쓴 책인데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은요, 이 바이오텍, 코스닥 신약개발 바이오 종목과 또 어떤 거래소에 오래된 관록 있는 제약주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그 중에 바이로메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쪽만 보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158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8년 새해 들어서 블록들의 형식으로 한국 기술 투자가 10.36%, 110만 주를 이 다카라 바이오로부터 사들였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다카라 바이오는 아시다시피 김선정 교수가 국내에서 좀 초기 펀딩을 받으려고, 자금을 투자 받으려고 이곳저곳을 미팅을 했으나 투자를 결국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내노라는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께서 세운 벤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투자를 초기에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지만 이 구원의 손길이 일본에서 들어왔죠. 이 다카라 바이오입니다. 거기서 하여튼 몇백억을 투자를 받아서 지금의 어떤 바이로메드가 있기까지 시드머니로서 큰 도움을 주고 지분을 한국기술투자에게 넘겼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보십시오. 구글에서 바이로메드 PDF 파일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이 두 번째 섹션 페이지를 누르면은 지금 현재로서 맨 윗줄에요, 여기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동향 및 가치평가 바이로메드 투자 사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브릭. 이거를 눌러보면은 PDF 파일이 아직도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2008년에 작성된 한국기술투자 주식회사의 제약바이오 투자 담당 조병성이라는 분이 작성한 투자 리포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요, 보시다시피 유전자 치료제, 또 자기 회사도 소개하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 투자 환경부터 바이오텍 옥석을 어떻게 가릴 것이냐, 그리고 바이로메드 투자 사례가 나옵니다. 실제 투자했다는 얘기죠. 왜 투자를 했느냐, 바이로메드에. 그리고 그 시점은 우리가 아까 보셨다시피 어느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어떤 배운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제가 이거를 일찍 발견을 했더라면 바이로메드에 전 재산을 묻었겠죠. 예? 하지만 우리 개미들은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통찰력과 해안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기다가 묻을 수 있겠어요? 좀 이따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6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이오 투자 전략이라는 게 나오죠. 옥석을 어떻게 가릴 것이냐, 옥석 가리기 후 본격 리밸류에이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적 투자 시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최적 투자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 전문가들이 보는 이런 그 기관 투자자들의 담당자들이 보는 바이오텍의 투자 시점은 언젠가 이겁니다. 보세요. 기술을 개발하고 전임상하고 임상 1상에 들어가서 임상 1상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상장 후 1, 2년. 그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이 침체되고 실적이 미비하고 주가는 하락하고 행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최적의 투자 시점이라는 것이죠. 왜? 주가가 제일 싸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가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제가 신라전에서도 짚어드렸던 종가선 차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이로메드 종가선 차트 맞죠? 제가 핸드폰을 들고 직접 찍고 있기 때문에 좀 화면이 흔들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월봉 종가선을 봅니다. 현재가 17만 8,600원이고요. 약 2조 8천억 정도 시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쌍끌이가 아니고 삼끌이 당세예요. 삼끌이 당세. 한번 볼까요? 2조 8천억이 좀 넘습니다. 주식수는 1,600만 주, 변동이 없어요. 500원에 액면가 500원에 주식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완전 황제주의 사실을 갖췄죠. 품절주입니다. 최근에 매매 동향을 보면은 보시다시피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알고리즘 매매까지 해가지고요. 시뻘건 건지 매수입니다. 계속 쓸어 담고 있습니다. 아니 실적도 없고 아직 수치상으로 성적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왜 이 17만 8천원, 18만원 정도 되는 가격에서 왜 이 주식을 끌어담나요?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뭔가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주워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가 상장한 것은 2005년 12월경입니다. 8월인가 12월인가 하여튼 그 정도인데요. 여기 12월로 나오네. 하여튼 자, 상장하자마자 어떻습니까? 주가가요. 이 까만 선은 종가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하나증권 HTS 상에서 종가선 세팅을 까만 선으로 한 겁니다. 원래는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근데 저는 보기 좋게 까만 선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이것은 세팅하는 방법을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언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주식이 상장을 하자마자 보시다시피 어때요? 계속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몇 년을요? 거의 3년 동안을, 1년, 2년, 거의 3년 동안을 주가가 지하설을 파고 계속 하락을 합니다. 어디부터요? 이 상장 고가 라인이 25,000원 선인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상장하기 이전에 주식을 거의 액면가에 가지고 있던 특정 세력들이 이것을 현금화하는 것이죠. 주식을 팔아서 25,000원이니까 배가 터지게 그것만 해도 수익을 거뒀다고 생각을 하니까 팔아 제끼는 겁니다. 그 매물 압박을 받으면서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합니다. 어디까지 내려갔나요? 보시면은 바닥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0원 밑에 4,0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바닥을 여기서 형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냐? 이 바닥을 형성한 때가 언젠가 하면 보시다시피 어때요? 2008년 10월에 가장 낮은 외바닥을 완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말에 들어가서 쌍바닥을 완성했지 않습니까? 자, 묘하게도 아까 보셨다시피 리포트가 나온 것은 2008년입니다. 아마 그 즈음에 나왔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한국투자가 액션을 취한 것도 2008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최저 구간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이 기관이라고 해둘게요. 이 기관은 실제로 액션을 취해서 주식을 최저가에 쓸어 담은 겁니다. 교과서적으로 움직인 거죠. 보세요. 임상 1상에 들어가서 주가가 횡보가 아니라 계속 떨어질 때 매물 압박을 받고, 이게 약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나오는 것은 고사하고 임상이 성공할지도 모르겠고 그 전에 회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거죠. 온갖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 시점, 주가는 보시다시피 25,000원에서 5,000원, 4,000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개인들은 전부 물려가지고 울상만 짓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원금 회복하나? 그렇죠? 어느 천년에 내 투자 자금이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이 회복되겠습니까?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어때요? 예? 10,000원, 20,000원대에서 물린 사람들은 기가 찰 오르시죠. 3년을 주가가 내려오는데 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앞서 신라전의 경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월봉입니다. 월봉 종가선이 주가가 25,000원에서 약 5,000원 밑으로 5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종가선 색깔이 어떻습니까? 계속 까만색이죠. 올라도 까맣고 내려도 까맣다. 종가선에 변동이 없다. 이거는 뭔가 어떤 그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이면에 무슨 맥락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주가가 계속 빠지는데 종가선의 색상이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까만 선과 빨간 선이 있는데 계속 까맣다 이겁니다.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이로메드가 상장했던 고점을 잘 유념해서 보십시오. 일단은 25,000원 선이죠. 상장 고점을 라인 이렇게 제가 가로로 줄을 그어놨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신규 상장주들은 가장 중요한 라인이 뭡니까? 고점입니다. 고점이 어디냐? 그게 일단은 가장 중요해요. 왜? 이 고점을 돌파하고 지지받을 때가 사실상 가장 확실한 배팅 자리가 됩니다.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중요한 거는 2008년, 2009년 초까지 기관 투자가가 다카라 바이오로부터 블록딜 형태로 10%가 넘는 물량을 받았는데 그들만 즉 한국기술투자만 이 주식을 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네들이 움직였다 그러면 다른 큰 손들도 덩달아 같이 여기 탑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투자하나요? 그런 정보도 없고 우리한테 친절하게 거기서 액션 취하기 전에 먼저 리포트를 보내줄 리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주봉을 보는 겁니다. 지금은 월봉으로 보기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주식을 매수할 때는 저는요 주봉을 봅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월봉상 이 제1생명선이 2009년 3월부터 출현을 했습니다. 파란 선이죠. 이걸 일단 유념해 두시고 주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바꿉니다. 주봉 종가선입니다. 주봉 종가선으로 그 시점으로 돌아가 봅니다. 과거로. 자, 이 보세요. 2009년 1월이죠. 여기서부터요. 그리고 여기 12월이고요. 자, 2008년 언젠가 아마도 연말 정도에 이 구간에서 한국기술투자를 비롯한 블록들이 있은 후에 누군가는 매집을 해간 패턴 아닙니까? 보세요. 주식을 누가 모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제1생명선을 제가 앞서 신라전 경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1생명선을 골든 크로스를 냈습니다. 주봉상 제1생명선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때부터죠. 2009년 2월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이 종가선과 생명선이 연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생명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부터 나옵니다. 여기 쌍바닥이 형성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어떤 매수의 첫 번째 시그널로 삼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왜? 주가가 주봉, 일봉도 아니고 주봉이 한참 내려온 주가가 바닥을 박박히다가 누군가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매도 세력은 다 도망을 간 상태이기 때문에 보세요. 밑에 보시면 에너지 차트가 있는데요. 보조지표가 빨간 에너지 1은 매수 세력이라고 했죠. 에너지 2 파란 선은요 매도 세력입니다. 주가가 상장을 했으니 매물 압박이 세잖아요. 당연히 매도세가 강합니다.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다가 이제는 주가가 5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공매도 세력을 포함해서 매도 세력은 청산을 해서 수익을 확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수익을 확정하고 도망을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박박 밑에서 그 지하실을 파고 있던 매수 세력이 이렇게 크로스를 냅니다. 이 시점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둘의 위치가 바뀝니다. 매수세가 위로 올라가죠. 빨간 선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무실이 좀 춥네요. 이렇게 생명선을 돌파한 시점이 미리 나오고
그 뒤이어서 이렇게 크로스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크로스가 먼저 나고 생명선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같이 확인해서 들어가시면 일단은 가장 확실합니다. 크로스 하는 것을 보고 들어갔다. 6,000원, 7,000원대가 되겠습니다. 조금 늦어도 8,000원대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계속 볼까요? 자, 이렇게 가는데, 자, 여기서는 이 데드가 나죠. 데드가 납니다.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가 생명선을 다시 하향 돌파했어요. 그러나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종가선의 색상은 변함이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하향 돌파를 하면 이번에는 생명선이 매물대 역할을 합니다. 올라오면 머리를 맞고 떨어져요. 자, 뭐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고, 일단 여기 데드가 나면 팔면 됩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여기서 사서 노란 지점 골든에서 사서 데드에 팔아도, 이 데드가 나는 걸 보고 팔아도 같은 주봉이잖아요. 수익은 납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바이오텍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돼요. 중요한 것은 종가선의 색상이 계속 검정색이라는 겁니다. 주봉상. 주가는 내려옵니다. 이렇게. 자, 근데 또 한 번 머리를 맞죠. 또 한 번 머리를 맞았습니다. 희한합니다. 어떻게 주봉 종가가 이렇게 생명선 머리를 이어서 맞고 떨어지느냐 이거죠. 이거는 프로그램상의 어떤 알고리즘상의 세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또 맞죠? 보세요. 이거 제가 임의로 그은 선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선일 뿐입니다. 머리를 계속 맞고 떨어져. 자, 근데 자,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 순간에서 골든이 났다. 골든이 나니까 시세가 올라왔다가 또 데드가 나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렇게 최저점을 찍고 이제 중요한 순간이 나옵니다. 중요한 순간이 나옵니다. 왜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순간은 바로 이 선입니다. 자, 이 구간인데요. 요즘 이 차트가 변했네요. 변질이 됐습니다. 지금 전 생명선이. 자, 이 구간입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이 바이로메드의 본격적인 배팅 구간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바이로메드의 주도 세력은 그러면 앞전에 한기투, 한국기술투자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바이로메드를 본격적으로 상승시킨 세력의 매집 단가는 어디냐? 바로 이 구간이죠. 자, 보십시오. 이렇게 주가를 인위적으로 밀었다가 계속 까만선이죠. 5,000원, 800원, 6,000원까지 밀었다가 급등을 시킨 다음에 이제는 생명선 위에서 주봉상 한 번, 두 번, 세 번을 찍는데 중요한 건 이 W자 쌍바닥 형상입니다. 이 생명선 위에서 이렇게 주가가 대략 한 8,000원, 평균가 8,000원대에서 위에서 팔고 밑에서 잡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잡고 실제 매집 단가는 7,500원, 7,700원 정도 되겠죠. 자, 이 구간에서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누군가 매집을 해간 신호인데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자, 매집이 끝났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해야 돼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7,000원, 8,000원대에서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그 이후로 충분히 누군가 주식을 매집해 갔으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레벨업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명선에 붙으면 주가가 생명선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붙어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15,000원대잖아요. 15,000원대. 자,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2012년입니다. 2012년 5월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때 놓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살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보세요. 자, 또 보세요. 이 주가가 주봉상 생명선에 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진 않잖아요. 깨면 고마운 겁니다. 깨면 고마운 거예요.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절묘하게 또 이렇게 생명선을 딛고서 마치 외줄타기를 하듯이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합니다.
자, 이제는 생명선을 계속 의식하죠. 생명선을 계속 의식하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아까 월봉상에 제가 이 주식이 상장했을 때 최고점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25,000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나요? 25,000원에 가로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25,000원이잖아요. 이 상장 고점입니다. 상장 고점. 상장 고점을 항상 눈여겨 두시다가 주가가 상장 최고점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때는요, 속된 말로 전세금을 빼서 묻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어딘가 보세요. 25,000원에 바이로메드가 상장 최고점을 앞선 그 주식이 상장하자마자 찍었던 최고점을 얘기하잖아요. 그 자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밟고 있죠. 예? 생명선이 거기에 있고요. 파란선에. 그 다음에 앞전에 최고 상장했을 시점에 상장 고점이 또 거기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 중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장면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런 그 신규 상장주가 고점을 밟는다. 거기에 묘하게 또 생명선이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다.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종가선은 검정색이다. 어떻게 되나요? 과감한 배팅을 해야 됩니다. 과감한 배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생명선을 타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생명선에 내려올라 치면은 계속 반등입니다.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이렇게. 자, 근데요, 이 시점을 보십시오. 자, 여기서 트릭이 나와요. 트릭이 나오는데 생명선을 급하게 깨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도 그때 직접 매매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바이로메드의 주가가 5만원대에 있을 때입니다. 이걸 이렇게 깨고 내려와요. 깨고 내려오고 두 번. 그런데 여기서 깨고 내려와서 바닥을 이렇게 전형적인 쌍바닥을 오른쪽에 올라간 쌍바닥을 찍어주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주가가요. 생명선을 깨고 내려오면 뭐라 그랬습니까? Thank you very much입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싸게 주식을 더 사야 되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생명선 위에서 반등을 줘도 고맙지만 간혹가다 생명선을 이렇게 깨고 내려오는 것은 이거는 고맙습니다 하고 먹어야 돼요. 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종가선 색상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이 매도 세력이 위로 올라와서 매도를 쳐서 수익을 실현하는 듯 보였으나 이거는 의도적인 하락이었습니다. 의도적인 하락. 이렇게 일부러 만든 하락이 끝나고 다시 생명선을 돌파하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W자 형태로 다시금 생명선을 크로스를 내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십시오. 자, 이런 어마무시한 초급등이 본격적인 시세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잘 보세요. 다시 전부터 보여드릴게요. 25,000원에 상장 고점 라인을 생명선과 함께 중첩 반등을 한 주가입니다. 그리고 5만원대까지 대략 2배를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마지막 개미 털기가 나오는 겁니다. 눈치 빠르게 탑승한 개미들을, 투자자들을 털겠다. 본격 시세 대폭등이 있기 전에 마지막으로 간 큰 개미들을 털어내는 구간입니다. 털어내는 구간.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선을 깨고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깨고 내려온다. 한미약품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는요 과감하게 배팅하는 겁니다.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배팅을. 그래야 실전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래야 이 시세를 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 가나요? 어디까지 가나요? 13만원, 14만원까지 올라왔는데 종가선 색상은 어떻습니까? 계속 깜장색입니다. 아직 팔 때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팔 준비를 하면 되나요? 힌트를 드렸다시피 종가선이, 주봉 종가선이 어때요? 빨개지면 밑에 이미 그 매수축의 에너지가 피크를 쌍봉을 찍은 것처럼 보이나, 그렇죠? 매수의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와서 수익을 크게 내고 이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끝은 안 왔다. 왜? 종가선 색상이 아직 검정색이니까 나는 그 근거를 하나 믿고 빨개질 때까지 가지고 가겠다 이겁니다. 보세요. 어디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드디어 이 종가선이 17만원을 넘어서 18만원을 넘고 20만원 이렇게 가니까 어떻습니까? 빨개지죠? 보이십니까? 빨개집니다. 그때 팔면 됩니다. 네? 못 팔으셨다고요? 이 세력은 참 친절한데요. 이 세력은 바이로메드 세력은 참 친절합니다. 다시 생명선에서 11만원과 12만원대에서 다시 반등을 한번 줍니다. 어디까지요? 전고점까지. 급반등을 이뤄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욕심내가지고 더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15만원, 16만원 적당히 먹고 털어야 됩니다. 행여 앞에서 이렇게 물리신 분은요, 여기서는 반드시 털었어야 되는 구간입니다. 더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왜? 종가선이 빨개진다는 것은 이제 곧 이 매도 측 형님들, 좋게 말해 형님이지, 질 나쁜 세력이죠. 매도 치는 세력들이 어떻게 형님입니까? 매도 측 에너지가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 보세요. 밑에 그 매수 측 에너지가 피크를 찍고 빠지지 않습니까? 크로스가 났고 둘이 붙어버렸습니다. 여기서는 더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고점을 그립니다. 고점은 제가 네모나게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빨갛죠. 고점이 한 번, 또 여기서도 있었고요. 여기서도 있었고. 얼마나 친절합니까? 물렸어요? 물리면 본전에 털면 됩니다. 왜 빨간데, 종가선이 빨간데 왜 거기서 욕심을 내서 겁도 없이 매수에 동참을 합니까? 피크가 벌써 하나, 둘, 셋, 네 번. 주봉상으로도 4번이 발생을 했어요. 팔 기회는 충분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이미 이 종가선이 빨개졌기 때문에 이 봉우리가 여러 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주식은요, 매수를 하는 주식이 아닙니다. 이 구간에서는 매도를 쳐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개미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식은 이미 이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손을 떠났습니다. 보실까요? 자, 여기서 데드가 나고 그 다음부터는 맞고 떨어지는 일만 남았어요. 생명선을 계속 맞고 떨어집니다. 생명선이, 그때는 생명선이 아니에요. 보세요. 정말 거짓말 아니죠? 왜 여기 주가가 여기만 올라오면 맞고 떨어지냐 이거죠. 그래서 생명선입니다. 그쵸? 보십시오. 이 주봉입니다. 변함없이 주봉입니다. 지금 주봉 종가선입니다. 이 빨간 이 4개 큰 봉우리를 그리고 나서 생명선을 데드낸 다음부터는 계속 생명선을 맞고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매도를 치는 주식입니다. 매도 세력이 계속 공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매도포를 가동하고 있는데 그 포화 속에 소총 한 자루 들고 들어가서 총알바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맞고 떨어지잖아요. 생명선에 붙으면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다가 뭐가 나옵니까? 드디어 이제 제2 생명선까지 주가가 저 위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강력한 지지선인 제2 생명선을 주가가 밟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저점은 마무리가 됐다. 다시 이 시점에서는 저 생명선을 근거로 삼아서 주식을 매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구간은 그 9만원, 10만원대 구간이었죠. 2016년 후반기, 2016년 후반에 이 바이로메드의 저점은 완성이 됐습니다. 10월 31일, 그 다음에 11월 21일 두 달에 걸쳐서 생명선을 밟죠. 이제는 일시적으로 깨지면 어떻습니까? 고마운 자리라고 했어요. 제2생명선 시컷 매도를 여기서 가동을 해가지고 저 꼭대기에서 20만원에서 주가가 반동가리가 났는데 생명선을 또 깬다? 고마운 자리죠. 고맙게 받아주면 됩니다. 자, 고맙게 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보시다시피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 최근의 주가 상태입니다. 요건 지워야 되고. 자, 여기서 이 두 개의 생명선이 파란 선의 이 단기 생명선과 요 약한 선의 그 장기 생명선이 둘이가 만났죠. 잘 보십시오. 이 중첩 반등이라 그럽니다. 둘이만 만난 게 아니고 뭐까지 만났나요? 종가선도 여기서 W자를 형성하면서 두 번 키스를 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주식 사라는 신호 아닙니까? 이게 주식 사라는 신호입니다. 두 개의 생명선이 주봉 종가선 밑에서 든든히 받쳐주고 주가는 거기서 주봉이 까만 선의 주봉이 이제는 빨간 선이 아니잖아요. 까만 선의 주봉이 키스를 한다. 두 번 W자 바닥을. 이건 주식 사라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10만원입니다. 10만원, 11만원 얘기죠. 자, 그래서 현재까지 주가가 이렇게 17만원 8천원, 18만원 선까지 올라왔으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다시 주봉이 빨개지고 있어요. 빨갛다는 것은 공매도 세력에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제가 라인을 하나 그어놨죠. 앞전에 빨간 피크 고점을 형성했던 그 라인입니다. 빨간 선과 검정선의 경계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이건 제가 일부러 뭐 빨갛게 만들거나 검적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주도 세력이 만드는 겁니다. 거기가 이제 그 상단 라인과 하단 라인을 두 개를 그어놨는데 그것이 바로 이전 고점에 형성된 피크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피크의 17만원대부터 20만원대에 걸쳐있는 이 마지막 고점 매물대에 바이로메드는 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바이로메드가 필요한 게 뭘까요? 물론 큰 자금이 들어와서 전 고점을 확 깨고 매물을 흡수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물론 큰 자금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데 반대급부로 또다시 앞전에서처럼 실컷 누군가 공매도에 타겟이 돼가지고 주가가 꼬꾸라져도 할 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구간일 거예요. 주가가 전고점을 넘어서 매물이 없는 성층권으로 신라젠처럼 돌입을 하면 참 좋겠으나 그게 어디 그네들 마음처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이로메드가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호재가 필요하죠. 그 호재는 뭘까요? 라이센스 아웃 아닐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라이센스 아웃 소식이 들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곧 12월에 접어드는데 이 관록 있는 이 바이오 업체인 이 바이로메드를 비롯해서 수많은 뭐 제넥신, 신라젠, 뭐 한미약품, 많은 바이오텍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든 모르겠어요. 제 예상에는 본물 터지듯 아마 터져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는 그런 시점이 됐지 않았나.